MC 오프닝 나레이션 한국어 버전. 기억이란 때로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가슴 깊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아주 조용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한밤중 흰뱀이 나타난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묻혀있던 한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15년 동안 얼굴조차 보지 않던 세 남매의 비밀. 과연 잊고 지낸 시간 속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가 들은 낮고 깊은 종소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백사의 기억, 그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시죠. 1부. 과거를 두드린 문, 그것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나무문 아래로 스며드는 바람에서, 마당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고목에서, 그리고 푹투안이라는 이름의 노파의 폐부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던 침묵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78살이었다. 미망인이었다. 베트남 시골 깊숙한 곳, 무너져가는 조상의 집에 홀로 남겨졌다. 기억은 벽의 페인트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유령이 존재한다면 오래전부터 침묵하는 법을 터득한 곳이었다. 그날 밤까지는 시계는 막 새벽 2시 3분을 쳤다. 녹슨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죽은 자를 깨우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푹투하는 침대에 누워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또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최근에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내가 누구지? 왜 이렇게 추운 거지?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이불을 더 꽉 잡아당겼지만 그 항의는 공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서 느껴졌다. 마치 베일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결처럼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다. 쉬익 하는 소리, 부드럽고 젖은, 살아있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바로 거기에 있었다. 하얀 뱀이었다. 그녀의 방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 뱀의 눈은 달빛 아래 잉크방울처럼 반짝였다. 그 뱀의 몸은 매끄럽고 고풍스럽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마치 과거의 실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그 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뱀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냥 그녀를 바라보았다. 푹투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펜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이 마비된 채, 그리고 예고도 없이 시간이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침실에 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무 아래 서 있었고 남편의 떨리는 손이 그녀의 손목에 나무 팔찌를 끼워주고 있었다. 그때 피가 흘렀다. 아기가 울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딸. 그때 상속을 놓고 다투는 새 그림자. 등을 돌리는 아들. 포옹 없는 장례식.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 전 그녀가 묻어버린 남자의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아주 가까이 들려왔다. 날 잊으면 다시 돌아와 상기시켜줄게.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하지만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뱀도 없었다. 비도 없었다. 오직 낡은 시계의 똑딱거림과 나무잎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앉았다. 잠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갈라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무게. 사랑했지만 잃었고
실패했던 남자의 얼굴. 그날 아침 푹투아는 마을 사람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아오자이를 입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했던 차를 우려냈다. 그리고 10년 넘게 울리지 않던 낡은 다이얼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새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들이 전화를 받자 몇 초간의 멍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다. 어젯밤에 나 아버지를 뵈었단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시간이라고 하셨어. 흰 뱀이 다시 오기 전에. 이 글이 소름 돋는다면 댓글에 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준비되시면 두부. 아이들의 귀환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두부. 자식들이 돌아오다 그 소식은 마치 낡은 종이 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조용히 퍼졌다. 엄마가 우리를 부른다고? 15년. 그들은 각자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상처는 오래전에 봉합된 줄 알았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서로에게 그저 서류 위의 이름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첫째, 대철.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장남. 가족 모임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전화를 3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조용히 차를 몰았다. 아직도 기억해? 엄마가 날 향해 돌을 던졌던 그날. 너는 이 집안의 수치야 라고 외쳤지. 그는 돌아오는 길 내내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조용한 침묵이 그의 마음을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기에. 둘째, 중철. 시골 초등학교의 선생님. 누구보다 착하고 조용했지만 언제나 기억에 남지 않는 둘째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그는 그 전화를 받고 잠시 말을 잃었다. 정말 어머니가 날 기억하긴 하나요? 막내 미란, 이국적인 화장을 한 커리어 우먼. 도시의 빌딩 숲속에서 고급 향수와 하이힐 사이를 살아온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너 같은 계집애는 우리 가문에 없어. 그 말 이후로 그녀는 2번 다시 고향을 찾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이번엔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대신 버스를 탔다. 천천히, 천천히 과거를 향해. 새 자식이 돌아왔다. 15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 앞에 오래된 은행나무. 그 아래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다. 눈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깊은 바람이 숨어 있었다. 이제야 다 왔구나. 기억나냐? 우리가 이 은행나무 밑에서 마지막으로 웃었던 날. 그땐 아직 우리가 가족이었지. 침묵. 깊은,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 그런데 어머니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녹슨 자물쇠로 잠긴 상자.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거다. 그가 말했지. 새 아이가 진심으로 돌아온 날 이걸 열어라라고. 세 사람의 눈빛이 상자 위로 겹쳤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리고 멀리서 또렷한 징소리 하나. 바람이 불었다. 은행나무 잎이 휘날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댓글에 당신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상자가 열리고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3부. 기억이 돌아온다. The Memories Return. 세부. 기억이 돌아온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시간도 함께 열렸다. 바로 그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일기장, 찍힌 사진들, 봉인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사람의 과거를 무너뜨릴 진실이 숨어 있었다. 첫 번째, 일기장 중철이 조심스럽게 펼쳤다. 아버지의 송을씨. 또박또박 조용하지만 무거운 문장들.
오늘 대철이 나를 밀쳐냈다. 나는 그 아이가 성공하길 바랐지만 언젠가 그 성공이 고독이 되지 않길 기도했다. 중철이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아이의 침묵 속엔 상처가 너무 많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미란이 오늘 또 혼자 울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그녀를 떠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미란이 울음을 터뜨렸다. 왜 아무도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냥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찍힌 사진들 대철이 손을 떨며 한 장을 들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소리치던 장면이 찍힌 폴라로이드. 다른 사진에는 중철이 방 안에서 혼자 벽을 보고 있는 모습. 마지막 사진은 미란이 혼자 기차역에서 앉아 전화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이건 누가 찍은 거야? 왜 이런 걸 남겨놨어? 왜?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너희가 지우려고 해도 남는단다. 그래서 나는 기록했어. 혹시라도 너희가 돌아올까봐. 세 번째, 봉인된 편지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채 15년을 기다린 말. 중철이 밀랍을 조심히 떼고 편지를 펼쳤다. 읽는 도중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 재산은 오래전 다 정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너희가 진심으로 마주 앉지 않는다면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집도 가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디 이 편지가 열릴 땐 너희가 서로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정적, 깊은, 무거운 가슴을 찌르는 정적.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은행나무 잎이 문틈으로 날아들었다. 세 남매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아니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 대철이 입을 열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미뤘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야. 계속 가족이란 결국 진심으로 마주 앉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15년간의 오해를 어떻게 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회차에서는 하나의 오래된 비밀이 폭로되고 가족의 균열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4부를 이어서 써줘. 4부. 오래된 상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어머니는 몰래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창고는 먼지로 가득했고 사방은 곰팡이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로 숨이 막혔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무릎 높이쯤 묻혀있는 낡은 마루의 틈. 천천히 손톱으로 쓸어내리자 손바닥만 한 철 손잡이가 드러났다. 그녀는 힘겹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 단단히 묶인 천으로 감싸진 채 마치 이건 열지 말라는 침묵을 고집하듯 숨죽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어머니가 상자를 꺼내 거실에 놓았을 때 세 남매는 직감했다. 저 안엔 뭔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가 들어있다. 상자를 푸는 순간 안에서는 갈색 종이에 쌓인 3개의 봉투와 3개의 물건이 나왔다. 봉투 번호 1. 대철, 앞으로 그 안엔 가족 명의로 등록된 땅 문서 원본과 함께 한 장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이 땅은 내 이름으로 돼 있단다. 하지만 넌 그걸 숨기고 마치 가족들이 탐내는 것처럼 연기했지. 자랑 대신 방어로 살아온 널 나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대철은 얼굴이 하얘졌다. 이걸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네가 직접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단다. 가족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란 걸 알 때까지. 봉투번호 2. 중철 앞으로 그 안에는 어릴 적 그가 적은 일기장 복사본과 함께 한 통의 미발송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중철 선생님을 모함한 학부모 협회장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 줄 아는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를 해코지했지만 그는 침묵으로 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부끄럽다 하겠습니까? 중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걸 왜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 날 변호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왜냐하면 네가 날 원망하는 것도 네 상처 중 하나였거든. 봉투 3. 미란 앞으로 그녀 앞엔 오래된 상자 안에서 꺼낸 어릴 적의 인형이 놓여 있었다. 반쯤 타버린 눈 하나 없는 인형. 저건 제가 도망치던 날 뒤돌아 던졌던 인형이에요. 함께 있던 쪽지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단 3글자. 네가 맞았다. 미라는 무너졌다. 단 한마디. 그 한마디를 15년 동안 기다려왔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진실을 마주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나는 항상 숨기는 것이 보호라고 믿었단다. 하지만 숨김은 벽이 되었고 진실은 분열을 낳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한 줄기 휘몰아쳤다. 은행나무 잎들이 문틈 사이로 날아들고 작은 낮고 긴 울림의 징소리가 다시 들렸다. 미란이 고개를 들며 속삭였다. 그 사람이 아버지가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말하지 못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죽은 아버지의 기척이 더 짙어지고 가족은 진짜 용서 앞에 서게 됩니다. 계속 원하시면 5부를 이어서 써줘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백사의 재등장, 영혼의 메시지, 그리고 감정의 폭발과 마지막 용서가 시작됩니다. 스네이크 앤 캔들 5부. 빗속의 종소리. 그날 밤 마을에 비가 내렸다. 처음엔 조용히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말없이 씻어내는 듯.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바람이 불었고 창문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소리. 미라는 잠을 설쳤다. 심장이 이유 없이 뛰었고 숨이 가빴다. 그리고 그때 징, 징, 징 3번. 낮고 깊은 종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이 집엔 종이 없잖아. 그녀는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가 없었다. 옷이 은행나무 아래 중철과 대철도 동시에 잠에서 깼다. 세 사람은 말도 없이 동시에 문을 열고 바깥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어머니. 비에 젖은 채 손에 녹슨 청동 풍경, 바람종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왔어. 내 아버지야. 삼시백사의 귀환. 그 순간 하얀 형체가 어둠 속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백사 흰뱀. 조용히 위협도 없이 그저 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고는 새 자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동자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기억. 사고백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음성. 너희 아버지는 죽기 전날 내게 속삭였단다. 그들이 날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넌 절대 그 아이들을 등지지 마. 나는 그 말조차 못 지켰지. 그녀는 천천히 풍경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3번 흔들었다. 징, 징, 징. 백사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가 그 발치에 몸을 감았다. 이제 됐다. 우리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고요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오래된 침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회에서는 세 자식이 어머니의 빈자리를 마주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이어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계속 원하시면 6부를 이어서 써줘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음 장은 정서적 마무리와 희망의 시작, 그리고 백사의 마지막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스네이크 리프 6부 마지막 숨결 새벽 4시. 하늘은 아직 검고 마을엔 적막이 내려앉았다. 은행나무 아래엔 비에 젖은 채 멈춘 풍경 한 개,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을 지키듯 웅크린 백사 흰뱀. 하지만 이번엔 그 눈동자조차 슬퍼 보였다. 1. 침묵의 아침 대철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를 맨손으로 닦기 시작했다. 진흙, 낙엽, 그리고 말하지 못한 대화들. 난 늘 나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왜 그 침묵을 선택했는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중철은 조용히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 유품을 하얀 천에 정성껏 감쌌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남겨줄게요. 상처는 감추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니까요. 미라는 오래전 자신이 찢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사진 조각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테이프로 덧붙이고 빈 공간은 물감으로 채워 넣었다. 엄마가 준 한마디로 난 다시 나 자신을 껴안을 수 있게 됐어요. 200백사의 마지막 인사햇살이 마당을 덮을 무렵 백사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 몸짓엔 더 이상 두려움도 경계도 없었다. 오히려 고요한 작별의 품격. 새 남매 앞에서 머리를 살짝 숙이더니 은행나무를 한 바퀴 돌고 집 뒤편 산길을 따라 사라졌다. 그 이후로 백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3. 마지막 편지 며칠 뒤 집 안 깊숙한 벽 틈에서 하나의 작은 봉투가 발견됐다. 노란 종이에 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이 집은 이제 너희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집이 되려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요. 나의 잘못은 진심을 너무 늦게 꺼낸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절대 그러지 않기를. 편지 발미엔 작은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그 옆엔 손으로 쓴 마지막 문장. 기억은 영혼을 잇는 달이다. 끝.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집은 다시 살아났다. 주말이면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거실엔 어머니의 일기장이 액자로 걸렸다.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엔 작은 풍경 하나가 여전히 바람을 타고 울리고 있다. 징, 징, 징. 여러분도 혹시 너무 늦기 전에 미안해 또는 사랑해 라고 말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기억을 나눠주세요. 공유는 곧 공감이고 공감은 또 다른 치유가 됩니다. 이로써 이야기, 백사의 기억, 시리즈 완결입니다. 필요하시면